아살롬 알레이쿰. 우즈벡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제목 그대로 제가 우즈벡 국제결혼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해요. 이 이야기는 현재 시점에서 작성한 것이 아닌 제가 막 제 아내 로비아와 결혼하고 우리나라로 귀국하고서 신부를 기다리는 시점인 2012년 8월에 쓴 제 일기를 토대로 재구성을 해봤어요.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저는 지금으로부터 약 1년하고도 6개월 전에 국제결혼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저의 나이는 한국 나이 37살. 슬슬 주위에서 노총각이라는 소리와 함께 부모님의 걱정 어린 한숨이 들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결혼도 못한다고 연애도 못한다고 타박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이만 먹어가는 막내 아들을 걱정할 뿐이었죠. 저의 고향은 서울 신림동이에요. 그곳에 태어났고 그곳에서 자랐으며 모든 친구들과 지인들이 그곳에 있었고 제 마음의 안식처 또한 그곳이었죠. 그렇게 정든 고향을 떠나 저는 충남 보령이라는 곳에서 부모님과 함께 양계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곳에는 아는 지인도 별로 없었고 아가씨를 만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죠. 뭐 엉덩이를 비빌 때가 있어야 만남이 있을 텐데 시골에서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었어요. 저는 누나만 2명이 있는 막내이자 장남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모셔야 해요. 물론 부모님은 저랑 같이 살지 않겠다고 하시지만 말이 그런 거지 나중에 부모님 힘 떨어지면 제가 모셔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해요. 그리고 서울이 아닌 충남 보령에서 살아야 했죠. 게다가 축산업이라고 하는 냄새나고 지저분한 일을 해야만 해요. 때문에 저는 많은 여자들이 바라는 그리 좋은 신랑감이라고 할 수 없었고 저는 그리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어요. 더 웃긴 건 저의 눈까지 높았다는 거죠. 어렸을 적 저의 연애관은 매우 개방적이었던 데 반해 나이가 먹어갈수록 점점 고지식해지고 보수적으로 변해서 여필 정부의 사상까지 갖게 되었어요. 정말 제 자신이 생각해도 저는 결혼하기 힘든 그런 노총각이 돼버리고 말았죠. 그렇게 나이만 먹어가는 노총각이 되어가자 제 마음속에는 국제결혼이라는 생각이 슬슬 피어나기 시작했고 어느덧 저는 러브인 아시아, 미녀들의 수다 등 외국인이 나오는 TV 프로에 관심을 두게 되었어요. 국제결혼의 대상 국가로는 보통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몽골, 우즈벡, 캄보디아 이 정도 국가가 있겠죠. 물론 다른 많은 국가도 있지만 굳이 알려지지 않은 국가를 선택하기보다는 이 정도 국가에서 결정하려 했어요. 일단 저는 국제결혼 대상 국가에 대해 장단점을 조사했고 대상 국가를 정해야 했어요. 첫 번째로 중국, 필리핀을 배제했어요. 이유는 문화적 이질감을 너무 느꼈고 제 지인 중에 중국 여자, 필리핀 여자와 결혼한 사람을 봐왔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별로 좋지 않았어요. 잘 사는 커플을 별로 보지 못한 거죠. 두 번째로 태국과 캄보디아를 배제했어요. 이유는 제가 선호하는 외모 스타일과 맞지 않았죠. 남은 것은 우즈베키스탄과 베트남 그리고 몽골. 몽골도 배제했어요. 정보가 너무 미흡했거든요. 남은 후보군은 우즈벡과 베트남 이 정도로 후보 국가를 잡고 저는 부모님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처음 이야기를 꺼냈을 때 어머니는 눈물을 보이셨어요. 시골에서 양계장 운영하는 농촌 총각이 이제 TV에서만 보던 국제결혼을 한다고 하니 아들이 불쌍했나 봐요. 그리고 눈물과는 반대로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셨어요. 너가 어디가 부족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꺼내느냐. 절대 안 된다 라고요. 이렇게 못난 아들이지만 어머님이 보기에는 그래도 부족한 거 없는 총각으로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물러섰어요. 저렇게 반대를 하시는데 싸워서라도 제 뜻을 이루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른 후 그새 저는 1살 더 먹고 38살이 되었어요. 그러니 어머니가 약간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도 말씀드렸고요. 두 분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셨지만 또다시 안 된다고 하셨고
저는 앞으로 한국 여자와의 결혼을 노력해 보겠지만 그래도 안 된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고 하면서 설득을 관뒀어요. 그리고 저는 소개팅도 몇 번 하고 선도 보고 연애를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죠. 그렇게 또 시간이 흐르니 어머니가 흔들리시더라고요. 저는 다시 한번 설득을 했고 어머니가 마음에 품고 있는 솔직한 부분에 대해서 꼬집었어요. 솔직히 아들이 국제 결혼을 하게 되면 주위의 시선이 두려운 게 아니냐고, 창피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어머니도 솔직히 인정을 하시더군요. 언어 문제, 이세 교육, 문화 차이 같은 다른 걱정도 있었지만 어머니도 내심 주위의 시선이 두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때다 싶어 우즈벡 국제 결혼한 분들의 화목한 사진을 보여주며 이 정도 미녀와 결혼하면 주위에서 그리 수군거리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너무 예쁘다고 부러워할 사람도 있을 것이니 그런 주위의 시선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또 한 번 설득을 했어요. 그리고 제 자신을 깎아내렸죠. 저는 이제 결혼하기 힘든 위치에 서 있고 이렇게 세월만 보내고 나이 먹은 후 국제 결혼할 마음을 먹어도 그때는 여자를 돈 주고 사온다는 느낌만 들 뿐이다. 때문에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국제 결혼을 해서 나 자신도 신부에게 떳떳하게 보이고 싶다 라고 강하게 주장했죠. 또한 국제 결혼의 장단점을 자세하게 설명했으며 단점에 대해 보완할 점까지 상세히 알려드렸어요. 그렇게 대화를 하고서 며칠 후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네요. 그래, 너의 뜻이 정 그렇다면 국제 결혼을 하거라. 대신에 동남아 여성은 피해달라고 하셨어요. 이 발언에 대해서는 인종차별이라든지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아주세요. 당시 저희 부모님은 국제 결혼에 대해 잘 모르셔서 그런 선입견을 갖고 계셨거든요. 어쨌든 드디어 승낙을 받았습니다. 전 그때까지 우즈벡과 베트남 중에 많은 고민을 했었지만 어머님에게 겨우 얻은 승낙이기에 베트남도 고민 중이다 라는 말은 꺼내보지도 못하고 곧바로 우즈벡 국제 결혼으로 마음을 굳히게 되었어요. 사실 이때쯤 저는 부모님 몰래 우즈벡을 여행 삼아 한번 다녀왔던 터라 우즈벡 여자의 서구적인 외모에 마음이 많이 기울긴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많은 결혼 업체의 홈페이지를 기웃거렸고 그 중에 한 업체를 골라 본격적인 나의 결혼 원정기를 만들어가는 농촌총각 장가가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여자들과 맞선을 했었고 이틀 동안 맞선을 하다 보니 몸과 마음이 지쳐갈 때쯤 마지막으로 만난 여자가 바로 우리 아이들의 엄마 로비아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업체를 통해서 하는 결혼 방식이 만난 지 며칠 만에 속성으로 결혼하는 것이 다반사라 저와 로비아도 부모님의 승낙 후에 번갯불 콩 구워 먹듯 혼례를 치렀고 또한 정도 쌓이기 전에 급하게 귀국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사연 많은 우즈벡 국제 결혼을 하고서 신부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새 신랑입니다. 부모님 또한 며느리의 외모와 가정환경이나 배경을 듣고서는 매우 만족하시면서 저와 같이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우즈벡에서 결혼을 하고 들어온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어요. 이제 한 달 정도만 더 기다리면 제가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신부를 평생 볼 수 있게 돼요. 많은 기대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지만 사실 한편으론 걱정되는 부분도 많아요. 문화적 이질감, 의사소통, 음식 적응, 성격 차이, 그리고 내가 사기 결혼 당한 건 아닐까 하는 막연한 걱정까지. 그래도 이런 걱정보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행복한 시간이에요. 여기까지가 제가 알려드리는 우즈벡 국제 결혼을 하게 된 이유와 당시 심정에 대해 짤막하게 알려드렸어요. 현재 시점의 느낌이 아닌 7년 전 시점이라 잘못된 정보도 있고 주관적인 시선이라 이해하고 봐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의 영상이나 이야기로 인해 국제 결혼에 대해 환상을 가지지 말아주세요. 국제 결혼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TV에서 나오는 국제 커플, 다문화 이야기는 나쁜 점보다 좋은 점을 많이 부각시키는 편이라 단점은 등한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저의 영상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국제 결혼 이야기가 기준이나 모범 답안이 될 수는 없어요. 사람마다
환경마다, 조건마다 모두 경우가 다르기 때문이죠. 옛날 사진과 일기를 찾아보다가 문득 영상을 만들고 싶어서 이런 영상을 보여드리네요. 기회가 된다면 예전 저의 일기를 토대로 이런 영상을 가끔 준비해볼까 합니다. 오늘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다스비다냐.